부회장이 오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출국을 연기했습니다. 롯데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롯데 그룹주들은 맥을 못 추고 일제히 하락하는 등 기업 가치 훼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121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로써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장기 렌터카 판매가 늘면서 LPG차도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소나타와 기아차의 K5는 전체 판매량의 절반가량이 LPG차였습니다. 올 12월 중 시범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포털 사이트에서 예금과 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출국을 연기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롯데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소동공 롯데호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 기자. 네, 오늘 오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있는 우리 그룹 기업들이 빨리 정상화되고 발전시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실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간의 대립구도에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과의 갈등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늘 일본 출국을 연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롯데호텔로 이동해 부친 신격호 총괄 회장과 약 5분간의 회동을 마쳤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선호 사장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진흙탕 싸움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주주총회 표대 결과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데가 경영권 다툼이 더욱 심해지면서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롯데그룹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전거래일보다 3.17% 하락한 24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롯데손해보험, 롯데푸드 등도 줄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왕좌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이슈들 때문에 롯데그룹 계열사들 주가가 오늘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있습니다. 실망 매물 플러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업계에서는 롯데가 경영권 다툼으로 롯데 계열사 주가 상승에 단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경기 부진 등 어느 때보다 그룹 경영진의 냉철한 현실인식과 합리적 방향 설정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런 때 경영권 다툼으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면 계열사 경영이 순탄하게 진행될 리는 없는 만큼 롯데쇼핑에 대한 투자 전략은 경영권 안정화 이유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롯데는 유통, 호텔, 식품 등 소비재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 만큼 기업 이미지 실추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롯데가 일본 기업임이 부각되면서 롯데면세점을 애용해온 중국 관광객, 유커들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121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내면서 사상 최장기간인 4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23억 9천만 달러로 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수출이 49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감소했지만 수입이 360억 8천만 달러로 17.3%나 크게 줄면서 121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9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수출이 늘어 발생한 흑자가 아니라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입니다. 하나의 모델의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연료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 차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고연비의 디젤차와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차는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실제 올 상반기 판매량에서는 LPG차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불황 속에 저렴한 연료비의 LPG차가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솔린차 시장인 중형차급에서 LPG차 열풍은 이채로웠습니다. 가솔린, 디젤, 터보, 하이브리드와 LPG 등 다양한 엔진 모델로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의 소나타는 올 상반기 총 4만 5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판매량을 이끈 것은 2만 대 이상 팔린 LPG차였습니다. 전체 판매량 중 절반에 가깝고 같은 기간 가솔린 2.0 모델 판매량에 4천 대 이상 앞섰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단 한 차례 예외도 없이 소나타 모델 중 월간 판매 1위는 LPG차였습니다. 기아차의 K5도 LPG차가 판매를 이끌었습니다. K5 LPG차는 올 상반기 10,000대 가까이 팔리며 가솔린차를 1,000대 이상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요즘 이제 수요 구조가 상당히 많이 좀 변화를 해서 리스나 렌트와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전체 이제 산업 수요로 보면 50%가 상회하는 수준인데 LPI 수요가 가장 많아요. LPG차 인기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렌터카 수요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LPG차는 현재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지만 렌터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시장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개인 장기 렌터카 이용자 수는 2010년 말 1,689명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25,329명으로 약 4년 만에 14배나 늘었습니다. 매년 70에서 8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주목해 르노 삼성은 2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올 초 도넛 모양의 연료 탱크를 탑재한 SM5 LPG차를 선보였습니다. SM5는 올 상반기 가솔린 모델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LPG 모델의 판매량이 늘어 전체 판매량은 23% 늘었습니다. 르노 삼성은 이번 달부터 준대형 차급인 SM7에도 도넛 탱크를 탑재한 LPG차를 출시해 고속 성장 중인 렌터카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LPG차는 택시 시장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장기 렌터카가 일반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포털 업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면 자체 영업 공간인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정보통신기술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과 모바일 등의 채널을 통해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포털 업체는 자체 채널을 활용해 예금과 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최재 주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가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은 후 오는 12월 중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을 넘어서면서도 신세계가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한 스크래치 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신세계그룹이 최근 도입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와 연동해 신세계 계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 ssg.com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SSG페이 앱에 접속한 후 상품권 뒷면에 있는 스크래치를 제거하면 나오는 6자리 핀 번호와 뒷면 좌측 상단의 일련 번호 13자리를 입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스크래치형 신세계 상품권은 올해 5만원권과 10만원권 일부 물량으로 출시되며 내년 이후에는 만원권을 포함한 전권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내수에서는 선전한 반면 수출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달 내수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4% 증가한 13만 5천여 대, 해외에서는 7.4% 감소한 54만 5천여 대를 각각 판매했습니다. 지난달 내수 판매는 올 들어 월간 기준 최대 기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6만 대 가까이 팔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증가했고, 기아차는 신형 K5의 여세를 몰아 13.9% 판매를 늘렸습니다. 쌍용차는 티볼리를 앞세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내수가 무려 36.2%나 급증했고, 르노 삼성도 10.9% 늘었습니다. 다만 한국 GM은 지난달 12,000여 대를 국내에서 파는 데 그쳐 지난해와 비교해 6.8% 줄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글로벌 경기 악화에 중국 시장의 부진이 겹치면서 현대 기아차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7.3%와 15.4%가 줄었고, 쌍용차도 36.3%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 GM과 르노 삼성은 각각 30.7%와 70.9% 늘었습니다. 지난달 800선 돌파를 바라보던 코스닥 지수가 700선 붕괴를 염려해야 할 만큼 증시 상황이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코스닥 시장 상황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코스닥 시장 1.48%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최근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변동성은 당일 평균치에서 위아래로 지수가 얼마나 요동쳤는지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 지수 변동성이 지난 7월 2.19%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3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상반기 평균 변동성이 1.19%였던 것과 감안하면 지난달 코스닥의 등락폭이 평소 2배 수준으로 벌어진 셈입니다. 지난달 코스닥의 장중 고점은 788.13포인트, 저점은 703.56포인트로 그 차이가 84.57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800선을 목전에 뒀던 코스닥 지수는 700선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올 들어 788포인트까지 올랐던 이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714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잘 나가던 코스닥 시장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나가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인데요. 그간 코스닥 화랑을 견인해왔던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그 원인입니다. 특히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던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세까지 가속화가 되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제약바이오주 등 중소형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코스닥 시장 전망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네. 코스닥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조정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지만 코스닥 기업들이 이익 성장세를 감안을 할 때 지수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조정은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고 하셨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옥석 가리기 없이 수직 상승만 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당분간 코스닥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정원 KDB 대우증권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옥석 가리기가 안 된 상황에서 좀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게 좀 부담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기간에 급등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테크니컬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올해 이제 상승 흐름에서 60일선이 주요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60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60일선을 안착하면은 기존의 상승 흐름이 이제 이어가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지난
10월 30일 날 60일선을 하회한 이후 계속 지금 3일째 60일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아래에서 계속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다음 지지선은 121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21선이 한 690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정 흐름이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수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코스닥 기업들의 최근 실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오히려 역사적 평균 퍼 주가 수익 비율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수는 저평가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168% 증가했고 또 올해 1분기 순이익도 지난해 동기 대비 71%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까지 고려를 하면 현재 코스닥 지수는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는 범위라는 설명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까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가운데 15% 정도가 최저임금 또는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4.7%에 달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5.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 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20개국의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은 반면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자신의 연봉 90%를 반납해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연 7만 달러로 인상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3개월 만에 우수인재 이탈과 자금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까지 내놓는 등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애틀의 신용카드 결제 회사인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최고 경영자 댄 프라이스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이 같은 결정에 신입사원의 연봉은 2배로 뛴 반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간부들은 급여 인상을 받지 못해 회사를 떠났고 단기간의 급여 인상은 업무 성과 향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회사가 벌어들인 220만 달러는 급여 인상으로 모두 소진됐고 친형이자 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공동 창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내년 3월 설립 60주년을 맞는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 공개를 골자로 하는 구조 개편에 본격 착수합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시장에 불어넣는다는 게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에 돌입합니다.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이 조직 개편을 발빠르게 추진해온 것과 달리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와 운영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거래소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글로벌 거래소 경쟁에서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계획은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주회사인 한국거래소 지주 아래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 등을 별도의 자회사로 설립하고 한국거래소 지주는 기업 공개를 거쳐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 이후 거래소는 글로벌 M&A, 지분 교환을 추진해 글로벌 거래소 대열에 합류하고 해외 거래소와 교차 상장, 공동 상품 개발을 활성화해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거래소는 세계 시장 공략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거래소 대표 종목을 아우르는 아시아 공동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등을 상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구조 개편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자본 시장을 주도한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롯데건설이 1,4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코타 카사블랑카 건축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공사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연 면적이 33만 6천여 제곱미터로 오피스 1개 동과 아파트 2개 동 43층 규모입니다. 도급 금액은 약 1,491억 원입니다. 총 2단계 공사로 진행되며 자카르타의 중심 상업지구인 골든 트라이앵글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이미 공사가 완료돼 초대형 복합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이번 2단계 건축공사에서 현지 업체 토탈 인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2018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이어 8월 중순 이후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외국인 여행객 유치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용일 기준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 승객이 항공권을 제시하면 모든 지점의 숙박 요금을 15% 할인해주는 등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중국 노선 기내에서는 중국인에게 인기 있는 과자와 음료를 판매하고 중국인 승객이 쉽게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유니온페이와 텐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주항공 일본어 홈페이지는 지난달부터 신규 회원에게 한국 왕복 항공권을 최대 5,000엔까지 할인해주는 쿠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에서 6월 임금 상승폭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4원 10전 내린 1,16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조 2,540억 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의 15.1%를 차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KRX 금시장에서 금현물의 일평균 거래량이 9,984g에 달하는 등 지난달 금 현물과 선물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동구 고덕 주공 4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고덕수 마이파크 아파트 일반 분양분을 이달 중순 분양합니다. 지하 3층, 지상 25층 높이로 전용 면적 59에서 108제곱미터, 687가구 가운데 25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입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하늘은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일부 지역,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 32도, 강릉 34도, 대전 33도로 무덥겠고요. 대구 36도, 광주 34도, 제주는 33도로 폭염의 기준인 33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도는 구름 많은데요. 오늘 저녁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충청과 남부지방은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대전과 청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의 최저기온 27도 등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도 강릉이 34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며 햇볕이 강하게 내릴 째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으로만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도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더위가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소나기에 대한 대비도 계속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